아침 6시가 되면 저는 여전히 눈이 떠집니다.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은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출근할 곳은 없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신문을 펼치는 시간. 이제부턴 이런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한 달도 가지 못했어요. 퇴직 후 집에 있는 남편이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침마다 느껴지는 거슬린다는 시선, 점심마다 들리는 한숨, 저녁이면 TV 채널을 두고 벌어지는 냉전. 저는 서서히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7세,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여유롭게 펼치려던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닦고 소파 쿠션을 정돈하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던 것처럼 이젠 집에서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나왔습니다.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어요. 제가 닦은 테이블을 보더니 제대로 안 닦였다며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돈한 쿠션을 다시 배치하고 제가 준 화분물은 너무 많다며 접시에 고인 물을 버렸어요. 그러고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괜히 건드려서 더 일을 만든다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일을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뭘 해도 마음에 안 들 테니까요. 대신 하루 종일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거나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뭐 하냐고 물었어요. 집에 처박혀서 썩고 있냐고, 나이 젊은데 벌써 늙은이처럼 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뭘 해도 문제였고, 안 해도 문제였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신나게 옷을 고르고 화장품을 챙기고 여행 가이드북을 펼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이 가면 안 되냐고요. 아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왜 끼어드냐고 친구들이 불편해한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알아서 잘 지내고 있으라고 냉장고에 반찬은 해뒀으니 굶지는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떠났습니다. 2박 3일 동안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제가 있었으니 텅 빈 건 아니었죠. 하지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반찬통을 열어 혼자 밥을 먹고 TV를 켜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더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가방 가득 쇼핑한 물건들을 꺼내며 신나게 떠들었어요. 친구들과 얼마나 재밌었는지, 호텔 조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장면 속에 없었다는 걸요. 아내는 잘 지냈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고, 혼자 불편하진 않았냐는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이야기만 쏟아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집은 잘 지켰냐고, 설거지는 제때 했냐고, 쓰레기는 제대로 버렸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제는 저를 남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가족 모임에서 찾아왔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가 함께 모인 저녁 자리였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으니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딸이 직장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너희 아버지가 요즘 어떤지 아냐고 물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다고, 연금만 축내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말이라고 했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딸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어요. 친구 남편은 퇴직 후에도 경비 일을 한다며 우리 집 남편은 왜 집에만 있냐고 했습니다. 나이도 아직 젊은데 벌써 늙은이 행세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일 안 하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가족들은 일찍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남편인가, 아버지인가, 아니면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짐인가.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내가 불쑥 말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고, 집에서 시간만 축내지 말고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경비 자리라도 알아보라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67세 노인에게 다시 돈을 벌어오라는 말, 그 말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끝에 얻은 연금마저도 축내는 돈이었고,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물었어요. 집과 저축, 연금까지 모두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을 내줘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자존심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다고요. 재산의 절반을 내주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아내가 또다시 해외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집을 비운다며 당당하게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지 경험해보라는 말을 남기고요. 마치 시험을 치르듯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날,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호텔이 얼마나 좋았는지, 친구 남편은 공항까지 데려다 줬다며 우리 집 남편과는 너무 비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입을 열었어요. 이쯤에서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저는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았다고,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쓰고 싶다고 말했어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겠다고, 돈은 줄어들겠지만 최소한 매일 모욕당하며 살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정신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냐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로 제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알렸어요. 딸은 오랫동안 생각하셨을 거라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자식들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6평 남짓한 방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낡은 에어컨이 전부였습니다. 크게 번듯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 밥 짓는 법, 청소기 사용법, 하나하나가 새로웠어요. 빨래를 잘못 돌려 옷이 줄어들기도 했고, 밥을 질게 만들어 죽처럼 먹기도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 국물을 넘치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할 수 있었으니까요. 혼자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빨래를 잘못 돌려서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내에게 혼났을 텐데, 이제는 혼자 웃으며 다음엔 색깔별로 분리해서 해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67세의 편의점 알바였어요. 처음엔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괜찮았어요. 밤늦게 공부하러 가는 대학생, 퇴근 후 맥주를 사가는 직장인, 안부를 묻는 단골 손님들, 작은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젊은 대학생이 말했어요. 아저씨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구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배웠어요. 중고 기타 하나를 사서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줄을 튕겼고 한 달 후엔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예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잡는 시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SNS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글을 올렸어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모르는 사람들의 댓글이 하루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빠듯해졌어요.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연금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비싼 음식은 못 먹어도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가끔 치킨을 시켜 혼자 먹는 소소한 사치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쓸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어요. 건강 관리도 스스로 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하고 약도 챙겨 먹고 검진도 받았어요.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겼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기타는 이제 제법 칠 수 있게 되었고 편의점 일도 1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었어요. 정기 검진 결과도 좋게 나왔습니다. 딸, 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따로 만나는 시간이 생겼고 손주들과도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툰 기타 연주를 들어주는 손주의 모습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계획을 세우는 것.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어요. 책을 읽고 싶으면 하루 종일 읽었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밤늦게까지 봤습니다. 간단한 일상이지만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돌이켜보면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주변의 시선들, 많은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에요. 67세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날이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원룸에 불을 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요. 창밖을 바라봅니다. 고요한 새벽, 평화로운 정막, 그리고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67세입니다. 혼자서도 괜찮다고 오늘도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